얼마 전 유튜브에서 사형수 신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인터넷과 휴대폰 등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열정을 담아 설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그 비전을 정책으로 실현시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도 유례가 없이 초단시간에 정보강국이 된 것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안 덕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보화 사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오명 박사님입니다. 오명 박사님은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육사로 진학해 포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 군의 장비들이 전자장비로 교체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사회는 전자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합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는 미국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1980년 전두환 정부의 국보위에 차출되어 대통령 경제과학 비서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군사정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오명 박사님은 육사 경력과 함께 과학기술에 해박한 인재라는 점이 발탁된 요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당시 이룬 업적은 칼라TV의 시판허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한국 가전업체들은 칼라TV를 만들 능력은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며 컬러TV의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컬러TV의 시판을 허용하지 않아 전자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뒤처진다며 국보위를 설득해 80년 5월부터 컬러TV의 판매가 허용되게 만듭니다. 오명 박사님은 8개월간의 짧은 비서관 생활에 이어 최신부 차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당시 41살의 젊은 나이에 최신부의 차관으로 발령받은 오명 박사님은 대부분 60이 넘는 최신부의 간부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80년대의 최신부는 말 그대로 편지 배달만 잘하면 되는 부서였습니다. 전화는 신청하면 설치까지 1년이 걸렸고 컴퓨터는 아직 구경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신부에 발령받은 오명 차관은 최신부에서 앞으로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명 차관은 취임 후 전화요금 체계부터 바꾸게 됩니다. 당시에는 거리에 따라 전화요금이 다르게 청구되는 체계였는데 이를 전국 단일요금 체계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오명 차관은 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반대하는 간부들을 설득해 제주도부터 제주도 전체를 단일 통화권으로 설정하고 분당 10원으로 모든 제주도 내에서의 통화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결정이 보도되자 제주도의 관청으로는 100원을 10원으로 잘못 쓴 게 아니냐는 도민들의 문의가 하루 종일 빗발쳤다고 합니다. 정보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 이후 최신부의 직원들도 고무되어 오명 차관을 믿고 다양한 개혁 정책의 실현에 동참하게 됩니다. 1982년 창립해 사명이 데이콤을 거쳐 U+로 바뀐 한국데이터통신 역시 이런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최신부 산하의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했는데 데이터통신이라는 미래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육성을 위해 한국데이터통신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든 것이었으며 이런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였습니다. 데이터통신이란 생소한 사업을 국내에 첫 도입해 이후 천리안 등 데이터통신 서비스가 꼽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명 차관은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후 최신부 장관이 되어 정보화 사회를 위한 개혁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해 전화 연결을 자동화시키고 3메가디램 반도체 개발 등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다집니다. 1993년 12월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1992년 6월에 기공되어 진행되던 KTX 열차 사업을 지휘하게 됩니다. 또 93년에 열린 대전 엑스포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88년에 열린 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교통부가 건설부와 합쳐진 건설교통부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여 92년부터 시작되어 한창 매립이 진행 중이던 인천신공항 공사까지 맡게 됩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오명 박사님은 국립암센터의 초대 이사장과 아주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시다가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다시 취임하게 됩니다. 군사정권과 문민정부에 이어 민주정부까지 그를 장관으로 중용해 국가의 중대사를 맡기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사리사욕이나 정치색 없이 기술관료로서 본분을 다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의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IT 강국으로 만든 초석을 다진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전자정부 도입,
IT 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등 대한민국의 100년대계가 될 획기적인 정책들을 소신 있게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정보화 사회의 기초 위에서 오명 장관은 R&D 투자 확대, 국제협력 강화, 이공계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펴 오늘날 한국이 IT,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장관, 언론사 사장, 대학 총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펼쳐보인 오명 박사는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윗사람을 보기 전에 아랫사람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장관이나 윗사람들의 수명은 1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아랫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고, 내가 아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내가 나간 다음에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명 박사님이 재직 중에 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박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오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정보화 사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만드시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박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